이번에는 제가 정물 한번 하다가 지금 영산홍 한번 개체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산홍이라고 하면 이런 꽃이에요. 길에서 왜 키 작은 나무인데 이게 소나무랑 잘 어울려서 소나무 밑에 이렇게 같이 심는 경우가 많대요. 우리나라 뭐 아파트 단지 아니라든지 공원에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거라서 그래도 저도 사실 이름은 처음 알았어요. 그래도 그리다 보면 애들이 이거 이름 물어보는 경우는 많진 않지만 그래도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소나무랑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꽃을 확대했을 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꽃을 확대한 느낌도 할 건데 뭐 굳이 이런 꽃을 또 수채화 패드지 할 필요는 없고요. 패드지라고 그러면 왜 코튼 들어간 거 있잖아요. 두꺼운 거 왜 이렇게 좀 번진 효과 좋고 이런 백상지 같은 거 말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옆에다 확대해서 하고 이렇게 스케치 하시면 사실 이렇게 조금 정리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약간 털고 제가 꽃 사진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항상 사진 보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상상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그림이 단순해지지 않아서 무조건 원본 사진은 좀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좋고요. 약간 살짝 털게요. 연필 자국 이런 거 빼고요. 너무 많이 지우면 또 안 보이니까 적당히만 지울게요. 제가 그릴 때는 더 많이 지우고 하긴 했는데 이거 바로 빨간색부터 들어갈까요? 저는 항상 정물화 교재도 똑같지만 아이들은 기본 덩어리감, 어둠이 정리가 되면 그림이 살거든요. 그래야 밝은 것도 더 튀고요. 그래서 지금 울트라마린하고 세피아를 섞어서 조금 이제 희석을 할 거예요. 요 정도 색감 보이시죠? 요 정도 색감으로 한 다음에 그렇게 진하게 잡진 않아요. 정물화처럼 풍경 들어갈 때는 모노톤을 가까이 있는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도 약간 원경의 어둠이 많아서 약해지죠. 조금 이렇게 물 더 섞어주라는 얘기예요. 울트라마린이라고 세피아 쓰실 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지금 윗면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꽃도 옆면이 있어요. 옆면은 이 꽃 나무 줄기. 나뭇가지가 옆면이 되겠죠. 얘가 키가 요만한 거예요. 요 밑으로는 빛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마치 모노톤으로 좀 어둠이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제가 요 옆면, 육면체의 옆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여기는 바위도 윗면이죠. 윗면이면 밝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렇게 일단은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라인으로 선으로 형태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모노톤으로 이렇게 어둠의 정리를 반대편을 해주게 되면 앞에 있는 물체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렇게 칠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아이들도 있겠지만 모노톤을 조금만 처음에 아이들이 저학년에 이해하기 힘들어도 사실은 반복적으로 좀 설명하다 보면 이 아이와 저희가 뭐 1학년 때부터 보통 뭐 5학년, 길게는 6학년까지도 같이 갈 수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조금 반복해서 어둠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아이가 좀 익숙해지고 이 어둠을 표현 안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림이 허해져요. 뭔가 선생님들 그러죠. 아니 아이가 그림의 완성도가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는데 뭔가 조금 아쉽고 밋밋해. 그런 것들은 이 어둠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밝은 게 밝지 않아서가 아니라 밝음도 이런 모노톤이 나오고 나서 상대적으로 더 밝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이 남은 색으로 돌 꺾이는 옆면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살짝 꺾여서 보이는 옆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물만 살짝 섞어서 희석을 할 거예요. 살짝 섞어서 희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돌은 제주도 뭐 그런 풍경에 있는 그런 현무암이 아니라 약간 화강암처럼 좀 밝은 느낌이에요. 요렇게. 그죠? 살짝 그늘지겠죠? 그런 것까지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색감 들어가는데 붓을 깨끗하게 털고 사실은 지금 모노톤 연하게 한 걸로 여기 안쪽까지도 제가 조금만 더 진하게 잡을게요. 여기 안쪽까지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크기를 딱 그러니까 붓터치가 띡띡띡띡띡 예를 들면 이거죠. 하나 둘 제가 그려놨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느낌이 아니라 크게 칠하고 작게 2번 이렇게 갔죠. 그럼 이렇게도 한번 가볼까요? 위에 둥 뜨는 터치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런 것들이 불규칙적으로 들어가야지 자연스럽고요. 불규칙적으로 안 들어가고 규칙성이 생겨버리면 고슴도치 그 털처럼 삐죽삐죽해 보이죠. 이 어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만 잡으면 돼요. 이렇게.
그죠? 물론 아이들이 조금 이런 개념까지 설명하기가 힘들다 그러시면은 사실은 저학년 애들은 완성된 것만 보여주고 진행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과정에 사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아이들 기초가 딱 탄탄해지고 그림의 밀도감이 생겨요. 밝은 것도 더 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색감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꽃은 여튼 요거 이제 위주로 먼저 많이 하는데 색깔이 뭐가 들어갔을까요? 버밀리언 휴랑요. 버밀리언 휴만 들어갔을까요? 저는 여기 색감을 오페라가 없으면 버밀리언 휴 정도 섞으셔도 돼요. 이렇게 오렌지는 아니에요. 오렌지는 채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그 빨간색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봐봐요. 오페라를 살짝만 섞으면 색감이 그냥 버밀리언 휴랑은 또 틀려요. 이거 칠해보시면 아시거든요. 버밀리언 터치 칠하고 나서 오페라 한번 살짝만 섞은 색을 써보세요. 그럼 채도가 훨씬 더 위로 올라가요. 더 이쁜 빨강이 될 수 있고요. 물 조절 잘 하셔가지고 물이 많지 않게 한 다음에 보세요. 이 밑색은 처음부터 짜잘하게 할까요? 밝은 터치를 할 거기 때문에 밝은 면, 모노톤 빼고 보이는 밝은 면하고 중간 터치들 넣을 거예요. 근데 정물화처럼 지금 윗면을 칠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죠? 묘사를 같이 갖고 가요. 묘사를 같이 갖고 간다는 거는 면처럼 칠하긴 하지만 잔터치, 지금 붓굿으로 2, 3mm만 톡 찍어주는 그 약간만 눌러주는 터치 보이시죠? 잔터치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죠?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떡해요? 정물화 교재 우리 연습하셨던 선생님들은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왜? 터치 방향을 바꾸는 연습을 좀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러 사이사이에 흰색 빈틈이 조금 더 많이 남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뭇잎, 꽃잎이죠. 꽃잎의 사이사이의 틈에는 빛이 들어가거든요.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밝은 느낌이 있겠죠. 그거를 하얀 색깔 이런 여백의 짜투리들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완전한 면을 칠하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하얀 색깔 여백이 좀 남게끔 붓터치 사이사이가 좀 많이 벌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은 정물화의 단단한 면을 깔끔하게 칠하는 면 처리가 어렵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풍경화를 중간에 좀 섞어서 하시면 아이들이 좀 덜 힘들어하죠. 그리고 저는 풍경과 정물 수업을 좀 번갈아 가면서 해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정물화 1부터 100까지를 하려고 하진 않고요. 중간중간 제 교재 안에 있는 거에서 몇 개씩 빼서 쓰다가 그리고 나서 조금 지루해질 때쯤 뭐 풍경 한 번 더 한다던가 이렇게 섞어서 하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림에 집중도도 나아지고 어차피 입시를 결정한 친구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명 빡세게 해도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섞어가면서 풍경 따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터치 느낌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불규칙 여기를 가렸을 때 오른쪽 터치가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되면 안 돼요. 여기를 가렸을 때 왼쪽 터치가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되면 안 돼요. 규칙성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이런 터치들은 사실은 그 왜 우리 수치압 패드지 물 번지는 느낌 있잖아요. 거기다가 표현하게 되면은 이런 터치 느낌보다는 또 다르게 또 터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터치가 이렇게 하나하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터치 방식인 거고, 약간 이런 식의 꽃묘사는 패드지에다가 혹시 성인 취미미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는 패드지에다가 하는 걸 한번 해보셔도 괜찮죠. 그래도 이 종이도 한 220g 정도 되기 때문에 물 좀 써면서 묘사를 해도 버텨줘요. 네.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모노톤하고 안 겹쳐요. 이거는 정물화 교재랑 똑같아요. 안 겹치죠. 과정에서 겹쳐버리면 아이들이 과정을 따라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 이 교재를 사시고 뭐 이제 정물화 교재 사시고 과정을 보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정에서 영상에서 제가 과정을 안 지켜버리면 그리실 때 또 헷갈려요. 그래서 정물하던 풍경하던 일관된 순서와 룰을 가지고 그려야지, 그게 정물화라고 틀리고 풍경화라고 틀려버리면 그 한 사람이 그린 교재를 하더라도 그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물화는 A라는 교재 샀는데 풍경화는 B라는 교재 산 거예요. 근데 정물화의 A라는 교재는 모노톤이나 이런 색감들 완전 입시 느낌이 너무 어려운 느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따라할 수가 없고 순서도 입시처럼 모노톤 깔고 너무 이제 그 입시 느낌의 룰로 가버린 거죠. 근데 아이들이 다시 또 풍경을 할 땐 또 다르게 또 다른 교재 써버리면 그 순서와 개념 정리가 일관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풍경과 정물은 같아요. 같게 시범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는 교재를 뭐 제가 사서 쓰진 않지만 제가 지금 정물한 것도 제 교재를 써서 수업을 하고 풍경도 제가 이렇게 시범한 그림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죠?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완성은 정말 쉬워져요. 그러면 얘가 마르는 동안 얘를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돌 색깔은 흰색을 저는 섞을 거예요. 흰색을 안 섞고는 아이들이 못하니까 흰색을 섞을 거고요. 흰색에다가 기본적으로 돌색은 당연히 모노톤 세피아라든지 울트라마린 들어가겠죠. 근데 돌이 그냥 회색이기만 할까요? 자세히 보면 사진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돌에는 피코크 블루도 보이고요. 보이시죠? 옐로우 오커도 보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울트라마린도 보이고요. 저는 보라색도 보여요. 근데 보라색까지는 제가 쓰진 않았어요. 너무 일이 커져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섞었던 색에다가 제가 피코크 블루 살짝 섞고 흰색을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요 정도 색감 보이시죠? 요 정도. 약간 파란빛이 그렇다고 피코크 너무 많이 섞는 게 아니라 피코크는 이 붉은 느낌 죽이려고 제가 섞는 거예요. 보색으로 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터치해서 살짝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살짝 넣어보고요. 밝은 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살짝 이렇게 넣어보고요. 이쪽으로 조금 옐로우 컬 더 섞어볼게요. 조금 더 밝게 해볼게요. 옐로우 컬 있죠? 요거 옐로우 컬 섞어서 흰색 조금 더 넣고요. 약간 더 넣어서 이렇게 더 밝은 느낌으로. 돌색은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조금 더 파래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돌이 회색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다시 피코코 조금만 더 섞어보고 항상 만들었던 그 팔레트 위치, 그 물감 위치에서 색을 섞으면 약간씩 색이 달라져도 다 어우러질 수 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해놓고 여기도 밝은 면 해놓은 거고요. 여기 어두운 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두운 면 할 때는 제가 주변에 약간 초록색도 있고요. 초록색이 있잖아요. 그런 초록색을 약간 퍼머넌트 그린 넘버원이나 이런 거를 여기 만들었던 색에다가 섞어서 약간은 반사광처럼 어둠 잡긴 할 건데 이런 색을 돌에도 살짝 넣어볼게요. 약간 푸르스름한 색도 좀 보이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볍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두운 색은 지금 뭐 세피아라든지 울트라마린 섞어서 왜 모노톤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정물화에서 우리 했던 거 있죠. 모노톤 만들었던 거에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살짝. 근데 이제 꺾이는 면이 제가 여기를 더 어둡게 하는 거예요. 어둠 중간 밝은. 육면체에서 밝은 중간 어둠하고 똑같은 거예요. 항상 응용하셔야 돼요. 애들한테 설명할 때도 정물을 같이 가기 때문에 정물화 끝내고 풍경화 해야 되냐고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데 정물화 수업하면서 저는 중간에 풍경을 껴요. 껴는데 이 설명들은 다 정물의 기본 도형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소재가 달라지고 근경이 원경이 되는 것뿐이지 충분히 정물화 수업했던 거에서 응용해서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랐죠. 여기 초록색과 이제 색감 들어가 볼게요. 초록색 색감 한번 들어가 보고요. 뭐 색그린에다가 제가 약간 오렌지 계열 섞으면 이렇게 이쁘게 채도가 낮아져요. 채도가 낮아진 색을 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다가 좀 새로 붓터치를 완전히 눕히는 게 아니라 좀 띄엄띄엄 이렇게 좀 넣을 거예요. 이렇게 약간 휘어지듯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감싸면서 크게 면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적절히 그린색을 조금 이렇게 넣어주고요. 다 채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색깔의 초록색도 넣을 거기 때문에 요건 좀 밝은 느낌의 어둠인 거고요. 더 어두운 색을 좀 또 잡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이렇게 퍼져 나갈수록 좀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좀 초록색도 좀 연해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포커스 그린 섞어가지고요. 색감 조금 더 진하게 하고요. 제가 레드 남아있는 거 섞어서 조금 진한 색으로 여기 이제 포인트 좀 짧게 더 올리죠. 이 꽃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 더 단단하게 들어올 거예요. 위쪽으로. 여긴 어떻게 해요? 바위랑 떼는 게 목적이라서 자꾸 제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떼고 나서 위에 톡톡 치죠. 톡톡. 붓끝으로 톡톡 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 모노톤 있는 데까지 살짝 감싸서 들어오면 어둠을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둠 초록색깔 잡히고요. 보이시죠? 그래서 모노톤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여기 생초록해요. 그러면 덩어리도 안 잡히고 그림이 붕 뜨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최대한 어렵게 안 하려고 하긴 해요 지금. 그리고 여기 남은 색으로 기왕 만든 색깔이기에 아깝잖아요. 그럼 또 만들지 마시고 좌우에 이파리들이 좀 튀어나올 만한 그런 색깔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좀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안쪽에 초록색은 아직 안 건드려요. 제가 빨간 색깔 더 하고 빨간색 더 할 때 사실은 지금 버밀리언유랑 오페라 섞었잖아요. 그러면 버밀리언유랑 오페라 섞은 상태에서 농도만 좀 진하게 해볼까요? 농도만 진하게 한다는 얘기는 아까보다 똑같은 색인데 물을 쓰지 말라는 얘기, 물을 좀 덜 쓰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붓을 조금 다시 좀 닦았어요. 좀 채도가 떨어져서 지금 붓에 초록색이 남아있으면 채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페라를 좀 잘 섞으셔야 돼요. 잘 섞어서 보시면은 이제 요 어둠 주변으로 사실은 중간 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어둠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얘를 받쳐주는 주변에 중간 단계 색이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을 붓을 너무 크게 해서 또 덮지 마시고요. 이렇게 붓끝을 한 3cm, 3mm, 5mm 정도만 꾹꾹꾹꾹 내렸다가 올리세요. 완전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그 터치로만 지금 계속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둠 주변으로도 좀 받쳐주는 중간 톤이 있겠죠. 어둠 주변이라 그러면 여기 초록색하고 만나는 이 안쪽은 약간 타고 들어가는 굴곡처럼 좀 어두운 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좀 이렇게 칠해주시고 요 울트라마린하고 세피아, 화이트 살짝 섞었던 모노톤 주변에 가장 어두운 색을 하기 전에 그 색을 받쳐줄 만한 중간 톤들, 친구가 되는 색을 지금 제가 앞에 썼던 오페라랑 버밀리언 휴 색에 똑같이 색은 똑같지만 물을 줄였다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과 동시에 요 밝은 면에는 톡톡톡 약간 잔터치만 조금 더 얹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겹치면 이렇게 투명하고 맑은 느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얀 색깔의 요 하얀색이 너무 많은 걸 좀 없애줘야지라는 생각으로 거기를 이렇게 몇 개 지워준다 생각하고 그런 데 요런 데만 조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초록색하고 만나는 부분에서 조금 중간 톤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하얀 색깔 만나면 좀 어색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레드를 한번 섞어볼게요. 앞에 썼던 버밀리언 휴에다가 레드를 살짝만 섞어주시고요. 살짝 섞어도 한 요 정도인데 요 정도 톤에서 또 톤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울트라마린 어둠 했던 데다가 이제 이 색을 칠해보세요. 원래도 좀 진하게 잡아놨지만 그 색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색깔 이렇게 넣어도 어둠이 잘 잡히거든요. 흰 색깔 안 보이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주변에 살짝씩 좀 진한 것들 몇 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정물화 교재를 만들긴 했지만 정물화 교재와 이제 풍경화는 별개가 아니고요. 같이 믹스해서 수업을 하더라도 그리는 방법과 해석이 똑같다는 거죠.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고 이 교재를 쓰다가 이 교재 수업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이제 이런 수업도 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뻐요. 이렇게 하면 이뻐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조금 나는 약간 이제 제가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건 이런 거죠. 약간 바이올렛하고 비리디언을 섞어서
여기 조금 더 진하다 싶은 것도 살짝만 잡아줄. 왜냐면 꽃이 더 돋보이려고. 그래서 모노톤 하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을 더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밝은 게 더 밝아지고요. 밝은만 최대한 밝게 한다고 해서 밝은 게 아니야. 밝은 게 아무리 밝아도 주변에 어두운 색이 없으면 비교 대상이 없죠. 그러면 안 밝아 보여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완성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